문재인 의원이 지금 단식 투쟁 중인데요. 왜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단식을 하고 있는지 그 셈법 저희가 한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또 장외투쟁에 반대하고 있는 온건파들 지금 한 50여 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배혜림 기자. 네. 문재인 의원이 처음 지금 전면으로 나서는 거예요. 그죠? 대선 패배한 이후에.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속셈을 가지고 지금 단식을 진행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자, 문재인 의원이 단식을 시작한 것은 지난 19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로써 9일차를 맞는 건데요. 19일에 단식 농성장을 달려갔을 때에는 이 김영호 씨의 단식을 막겠다. 김영호 씨가 단식을 그만두지 않으면 나도 함께 단식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단식 농성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19일은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싸고 여야 원내대표가 2차 합의안을 가지고 온 바로 그 날이었죠. 예. 근데 문재인 의원이 단식 농성을 하고 세월호 유가족의 편을 들면서 또 다시 합의가 파기되는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죠? 문재인 의원이 사실 유가족을 설득을 해야 되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기름에 불을 부은 그죠? 그렇습니다. 기름을 부은 그런 격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협상을 반대하는 것은 유가족과 야당의 지금 그 강경파 의원들인데요. 그 유가족들이 반대를 하는 것에 강경파 의원들이 무조건적으로 동조를 하면서 예. 정말 말씀하신 대로 기름을 부었다라는 표현이 적절한 상황이 됐습니다. 어제 박영선 원내대표가 문재인 의원을 어제 만났었죠. 오늘 만났는데요. 예, 오늘 만났었죠. 네, 예. 오늘 그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강경투쟁 2일차 장외투쟁을 벌였습니다. 광화문에서 이 피켓 시위를 벌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 지금 문재인 의원이 인근에 있는 단식 농성장에서 지금 박영선 의원을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도 뭐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그 대신 중심으로 단합을 하고 자, 지금 박영선 의원 중심으로 단합을 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그동안 박영선 의원이 원내대표가 합의해온 두 번의 합의안을 지금 친노 강경파들이 비토한 건데 네. 단합이 잘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도 오늘 만남이 힘을 실어주는 것이냐라는 해석이 있긴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색함이 결국에는 드러난 거 아닌가. 예. 그 지금 강경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 때문에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제 그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투쟁 이미지를 벗겠다, 투쟁 정당의 이미지를 벗겠다는 말을 번복하게 만든 것이 또 이 문재인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의 만남은 이 어색한 만남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장면은 굉장히 기가 막힌 하나의 장면으로 나중에 역사에 기록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영선 대표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거의 울먹울먹하는, 거의 당권, 그 원내대표 자리까지 거의 놓칠 뻔하다가 어쨌든 그 강경 투쟁으로 나서면서 다시 한번 재심을 받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친노계파, 최대 계파의 수장인 문재인 의원이 나와서 당신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그렇게 하소.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 자, 두 명이 어떻게 저렇게 만나면서 이제는 야당은 저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문재인 의원이 단식을 하면서 저 야권의 정치적 중심에 선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 여러 가지 비난도 있지만 뭔가 얻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새정치 어제 연합 의원들 또 단식 중인 문재인 의원 직접 찾아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그 장면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만 제대로 안 하면 용서 잡겠 이제 뭐 야단 맞아 가며 또 뭐 사과도 해가며 그렇게 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후보님께서 국회로 가서 같이 우리 국회 내에서 지금 투쟁 법무를 만들어야 하고 있으니까 국회로 같이 발표가 안 나시. 척선이 좀 살아나죠. 문제로 지난번에 시청 작년에 시청 모집을 안 해보셔서 이 경험을 안 한 상태 처음 하셨겠고요. 그때 단식을 안 했죠. 단식을 안 했죠 그때. 아 그리고 저는 뭐 이게 별로 평소에 이렇게 뭐 굶으며 사는 뭐 이런 거는 별로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최계성 의원님이 절대 모두 투쟁 방식 단식은 절대 안. 지금 단식하는 걸 별로 이렇게 찬성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아까 영상 중에 잠깐 보면 재밌는 게 김영록 수석 원내수석부 대표 지금 후보님이라고 부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는 문재인 의원에게 후보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야당의 후보로 나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건데요. 이제 관행적으로 과거에 역임했던 직함 중에 가장 최고위직이었던 것을 이제 불러주는 것이 관례인 것처럼 지금 호칭을 부르고 있긴 한데, 이제 그렇다면 정동영 상임고문에 대해서는 정동영 후보님이라고 부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문제가 좀 다릅니다. 예. 그렇게 부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당내에서는 문재인 의원에게만 후보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단 정동영 상임고문은 이 원내 인사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의원은 당내의 최대 계파를 거느리고 있는 수장으로서 예우를 해주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문재인 의원의 아마 정치적 위상이 야당 내에서는 아직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자, 그럼 하태원 차장께 제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네. 문재인 의원의 계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과연 문재인 의원의 이 수염까지 기르면서 단식을 네. 하고 있는 그 정치적 속셈, 과연 네. 뭔지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흔히 권력 의지가 없는 사람 하면 또 대표적인 분으로 문재인 의원을 꼽는데요. 이제는 뭐 앞에서 보셨지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특히 야권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문재인 의원에게 쏠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의원 이게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어쨌든 문재인 의원에게 모든 관심이 쏠리게 됐는데요. 문재인 의원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대선 패배한 후에 도무지 다시 정계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예. 이번 단식 투쟁으로 인해서 존재감을 크게 부각시키게 됐습니다. 예, 이거 성공한 거죠, 그러면? 그렇죠. 성공한 예. 거죠. 자, 두 번째는 차기 당권을 노린 행보라는 지적 가능한데요. 예. 자, 지금 현재 상태로 가면 박지원 의원이 대표 내년 1월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로 예정돼 있는데요. 지금 비대위 체제가 끝나고 나면 전당대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대로 가면 박지원 의원의 낙승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 친노 최대 계파의 수장으로서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어쨌든 다시 당권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명실상부한 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거고요. 그럴 경우에 2016년으로 예정돼 있는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잠깐만요. 그러면 결국에는 1번, 2번만 분석을 먼저 다시 해보면 네. 1번은 그동안 안철수 의원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죠.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네.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네. 이렇게 단식을 하면서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나 그렇죠. 살아있다. 이걸 보여줬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대로 가면은 박지원 의원, 상대적으로 좀 강경한 게 덜한 분이죠. 이분이 네. 이제 당권을 잡을 가능성이 있고, 이분이 2016년 20대 총선 공천을 하게 되면은 당의 어떤 힘, 이걸 빼앗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전면에 나서서 공천권까지 행사하겠다. 이렇게 네. 좀 정리해 주신 거죠.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차기 대권 노린 지지층 결집이라는 측면에서도 분석이 가능한데요. 뭐 이렇습니다. 얘기를 하자면 지금 어쨌든 이 세월호 전국에서 단식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 상당히 반대 의사도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일째 문재인 의원이 단식을 계속 해 나가는 건 역시 자기 친노 진영 그다음에 골수, 강경, 야권 지지층의 결집을 한번 노려서 내 존재감을 부각시키겠다. 이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의원이 단식을 하자 동조 단식 여러 명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간 현상적인 측면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아주 의미 있는 숫자들이 있는데요. 문재인 의원은 지난 대권 패배 이후에 야권의 대선 주자 순위에서 한 3순위, 4순위 정도로 밀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갤럽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의원 단숨에 1위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여러 부분을 종합해 볼 때 문재인 의원은 현재 단식 국면, 세월호 전국에서 강경 투쟁 국면을 상당히 즐기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하태원 차장의 내공이 아주 듬뿍 담긴 분석을 지금 들어봤는데, 과연 이대로 될지, 이 뜻대로 될지는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노림수, 과연 다 적중을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도. 자, 배혜림 기자께 질문을 할게요. 네. 지금 제일 궁금한 거는 야당에 과연 그러면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강경파에 다 따르느냐. 나는 그 생각이 좀 다른데, 그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왜 지금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야당은 지금 겉으로는 갈등을 봉합해 놓은 상태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강경파 의원들의 목소리가 전부는 아니거든요. 일단 중도파 의원들은 목소리를 그동안 내지 않다가 어제부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경파의 투쟁만이 장외투쟁, 국회 밖으로 나가서 투쟁을 하는 것만이 올바른 방식은 아니다. 단식 농성을 하지 말고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라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이 중도파 의원들 15명은 어저께 그 오후부터 이런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당의 어떤 그 투쟁 방향, 흐름을 바꿔야 한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목소리를 점점 더 크게 낼 가능성은 아직 있는 거네요. 네, 오늘 오후 4시에 의원회관에서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오늘 어떤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 지금 점점 이런 의견에 동조하고 있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투쟁이 전개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의원은 지금 정치의 중심에 서서 뭐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수의 국민이 어떤 심정으로 그분의 단식을 바라보고 있을지 한 번쯤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네요.